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춘 작가의 공방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고 문학이고요. 몇 페이지냐면 270페이지. 이 전문은 아니고요. 이 중간에 좀 중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도입부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좀 중략되어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일단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위에 읽고 갈까요? 다음은 돈을 의인화한 고려시대의 가전이다 라고 합니다. 자, 돈을 의인화할 때, 자, 고려시대의 가전이래. 여러분, 이 가전이 바로 갈래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가전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전문학, 혹은 뭐 가전체라고도 하고, 자, 가전문학에 쓰인 어떤 문체를 가전체라 그래요. 가전문학에 쓰이는 문체. 여기는 뭐냐면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야.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다.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생을 전기로 묘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전이잖아, 전. 근데 이 가전이란 얘기는 좀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가짜 전이다. 우리가 전이라 그러면 흔히 홍길동전, 홍계월전, 박씨전, 흥부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인생 스토리가 전이잖아요. 위인전. 그런데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상으로 일대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가상으로 일대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가전문학은요, 바로 사물을 의인화하여, 즉 사람인 것처럼 하여, 하여 일대기를 기록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전문학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가전문학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일단 특징은 여기 지금 일대기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 가전문학은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뭐냐면 이렇게 일단 가계도를 먼저 그려줘요. 즉 할아버지는 누구고 뭐 할머니는 누구고 뭐 아빠는 누구고 이렇게 그 인물의 가족 관계도가 바로 가계잖아요. 그래서 가계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행적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행적. 그러니까 이 가계도는 가족 얘기잖아. 이거는 가족 얘기인 거고, 이 행적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인생이야. 주인공의 라이프, 그거를 행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첫 벼슬을 시작해서 뭐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상소를 받아서 막 억가를 당해서 막 물러나고 유배를 가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행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끝나는 부분이 논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논평은 바로 흔히 사신은 이렇게 말한다, 사신은 블라블라라고 평가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러분이 인스타 스토리에 누군가를 저격하는데 걔 좀 이상하네요 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약간 저격할 때 이러는 거지. 같은 반 친구인 누구누구에 따르면 그의 이상하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평가하는 건데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전체 문학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전체 문학을 마주하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3단 구성을 스스로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가계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행적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논평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고요. 이 가전체 문학에도 이제 선생님 번호를 매겨줘야겠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왜 가전체 문학을 만들까?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저격하고 싶어서 이제 쓰는 그 글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대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돈이 주제거든요. 돈은 별로야. 돈은 그냥 다 없애버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신뢰성이 없잖아. 공감을 얻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돈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 선생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그냥 여기 시장통에서 막 초롱이 같은 양아치들하고 어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뇌물을 받아가지고 막 직업을 나눠주고 이런 매간매직을 하고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비판하고자 쓴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이 가전체 문학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그지? 비판적이야. 근데 이거를 대놓고 비판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의인화를 왜 하겠어? 그냥 돈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돈 선생은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고향은 어디고 어디 벼슬을 했는데 사고를 쳐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자,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비판하냐? 우의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우의적으로 비판한다. 자, 우의적으로 비판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려깐다는 얘기야. 돌려깐다. 자, 여기 우의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우의적. 이 우의적이라는 단어는 돌려 말한다. 돌려 말하기.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인생을 갖고 있는 인간인 척 하면서 대부분 끝이 몰락해. 끝이 몰락해. 그래서 이 몰락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도 가능하겠어요? 풍자적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풍자적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자, 풍자적이라는 것이 또 뭐야? 결국은 직접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비판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전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전기 조심하십시오. 이때 전기적은 우리가 유충열전, 박시전 이런 데에 나왔던 기이한 이야기가 일어난다는 뜻의 전기적이랑 다른 한자어예요. 발음만 똑같아. 내용은 달라. 이때 전기적이라는 거는요, 비현실적이란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위인전 같다는 거야. 위인전 같다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요게 전기적이야. 단어가 발음이 똑같으니까 조심하세요. 한자어가 달라. 이거는 기이하다 할 때 기가 아니고 기록할 때 기자야. 기록할 기자. 요거가 가전제 문학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임춘 작가는요, 이 공방전 말고도 뭐를 썼냐면 여기 작가 설명 잠깐 내려와 볼까요? 자, 고려 시절의 문인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무신정권 때 사람이에요. 무신정권은 그 있잖아. 고려 때 문인 말고 무인, 그러니까 칼 쓰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군인이 그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인 거죠. 당시에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대. 뭔가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고 임춘 작가 스스로가 돈이 없었대. 진짜 가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마치 개고생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면 솔직히 뭐 이런 글을 안 썼을 것 같대.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쌤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참 독특하다 생각해요. 근데 옛날 사람이잖아. 심지어 조선도 아니고 고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본인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까는 작품이야. 이 사람이 쓴 다른 작품 중에서 국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순전. 이 국순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국순당이라는 거 들어봤어? 막걸리 만드는 회사 이름인데 국순당. 그래서 얘는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술을 좋게 보겠니? 임춘 작가가 돈을 까듯이 술도 깝니다. 술도 까. 공방전은 뭘 까? 돈을 까.
그죠? 이 국순전이랑 좀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국선생전이라고 또 있거든. 국선생전이랑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얘를 국선생전까지 지금 자세하게 말할 건 아닌데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 국순전은 국순전이잖아. 근데 국선생전은 국순이라는 그 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술을 선생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 뭔가 높여 부르는 말 같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이 국선생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이게 막 이상해? 자, 이 국선생전은요. 국선생전은 돈을 이거 안 없어져. 어떻게? 헐! 뭐야? 자, 확대를 하고 됐다. 자, 국선생전은요. 돈을 되게 긍정 부정이 다 있다고 아니 돈이 아니고 술. 국선생전은요.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 그러니까 선생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얘는 이제 참고 작품이야.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조금 간편해. 국선생이라니까 국순, 술을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국순전하고 다르다는 거. 근데 이 국순전은 술을 그냥 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국선생전은 누가 썼냐면 여러분이 알지 않아? 고려시대에 이런 한문으로 산문을 되게 많이 쓰신 분이 있어. 이규보. 국선생전은 이규보 작가님이 썼어요. 이분도 고려시절 사람. 무신정권 때. 이분은 근데 높은 벼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규보는 경설, 이옥설 이런 거 할 때 들어봤을걸? 슬견설 이렇게. 자, 그 이규보 선생님의 국선생전이 혹시나 얽혀져 나온다면은 국선생은 술이라는 그 사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임춘의 국순전은 똑같은 술을 의인화하여서 가전체 문학을 썼지만 술을 그냥 까는 거야. 안 좋게 봐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문제 풀 때 굉장한 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을 볼 건데 공방전은요. 국순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기록된 어떤 최초의 가전체입니다. 그래서 공방전의 의의는 뭐냐면 국순전과 더불어서 왜냐면 이제 같은 작가가 써서 그래. 같은 책에 있으니까 공방전과 국순전은요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어떤 의의가 있다? 자, 문헌상 기록된 문헌상 아니 왜냐면 사실 더 오래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기록상으로는 이게 가장 오래됐어요. 최초의 가전체다. 가전체 문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 내용을 볼까요? 자, 돈에 대해 여기는 다음은 돈을 의인한 고려시대의 가전입니다. 돈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살펴보자. 자, 여기 작품에서는요 작가가 공방을 어떻게 본다고 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한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좋게 봐, 안 좋게 봐,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그리고 그를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 돈을 없애지 못한 것이 후대에 폐단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돈을 미리 없애지 못해서 나라를 개판났어. 이런 주제의식이라는 겁니다. 임춘은 돈을 되게 싫어해요. 우리랑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점을 보아서 작가는 공방, 즉 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숭상하는 것을 경계하고 산업공상의 근본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농이야, 농. 농사 최고. 여기서도 막 그런 장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돈이 이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안 짓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했던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오셨어. 자, 갈래. 여기 볼게요. 갈래는 뭐야? 가전, 성경, 풍자적, 교훈적, 전기적, 우의적. 다 말했죠. 제재, 돈, 엽전. 여러분 돈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요? 돈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저 겉은 동그랗고 가운데는 네모나고 이렇게. 이게 엽전이죠. 이 엽전이 공방이에요.
이 엽전이 공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주제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 재물욕에 대한 경계. 이 법이 세태를 비판해. 그죠? 돈 좋아하지 마. 그지? 특징 1번 의인화 기법과 그래서 돈을 사람처럼 쓰고 있다. 엄마 아빠도 있고 결혼도 하고 벼슬도 하고 그리고 전기적 구성이 사용된다. 기이하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기이하다는 얘기 절대 아니다. 비현실적이란 전기가 아니라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대기를 다룬다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일대기를 다룬다는 게 우리가 시간이 역순행이 될까? 아니지. 자, 그래서 전기적 구성이란 말에 이 전기적 구성 있잖아. 이 전기적 구성. 자, 전기적 구성의 똑같은 말이 전기적 구성이란 얘기는 일대기적 구성이란 얘기고요. 순행적 구성이란 얘기예요. 뭐야?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야. 아기 때부터 뭐 청소년기, 중년기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야. 순행적이라면 다른 말로 순차적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역순행적은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과거로 가고 그러지 않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돈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풍자가 드러난다. 자, 작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박이 돈이다. 자, 공방의 차는 관지이다. 자, 관지 뜻 좀 볼까요? 꿰다란 뜻이에요. 왜냐면 알지 여러분. 가운데 네모난 데 있잖아. 네모난 데다가 이게 실 같은 걸 껴가지고 여러분 사극에서 봤죠? 딱 돈 던져줄 때 어떻게 여기 엽전에 여기가 이렇게 실로 꿰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꿰을 건자를 써서 관지라는 이제 자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방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이 사람의 일생 알려줘야 되니까. 그의 선조는 딱 느낌 나지? 뭐야? 가게다, 가게. 가게를 설명한다. 그죠? 이 패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옛날 수양산 동굴에서 은거하였는데 숨어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지를 못했다. 비로소 황제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이때 황제 때는 거의 전설 속 황제야. 전설 속 황제. 전설 속 황제 때 조금 이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헌원 씨라고 여기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내신 쌤이 말해줬을지도 모르니까 쌤이 한번 이 사람이 어떤 황제인지를 말해줄까? 이름이 헌원인데 거의 전설이야. 전설 속 역사상 거의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 이름이 헌원 씨예요. 고전문학 하다 보면 꽤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제 중국 전설 속 황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요. 그리고 황제 때 조금 쓰였어. 근데 성질이 강경하여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좀 세상에 단련되지 못했다? 이 말은 돈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격이 조금 이제 좀 드센 거지. 성격이 좀 드세. 자, 성격이 좀 드셌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은 돈의 유통이 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황제가 관상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살피게 했어요. 그걸 천천히 말했어. 이 산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이게 뭐야? 바로 돈의 주조 과정을 뜻하는 부분이겠네요. 돈의 주조 과정. 그래서 그 자질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조 과정이란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작 과정, 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뜻이야. 주조라는 게 제조 과정이다. 벌써부터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니? 핸드폰의 인생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봐. 가전체 문학으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임금의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한다는 게 결국 얘는 임금의 도리?
혹은 책임이 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임금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야? 인재를 등용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다? 인재를 등용하는 게 임금의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랬어? 돈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돈을 좀 쓰셔라.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돈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즉 세상에 돈이 유통되기 시작하고 화폐 경제, 즉 돈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경제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임금이란 사람한테 돈을 유통을 시키면 유용함이 있을 거라고 이 관상쟁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게 결국 어떤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돈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후 난리를 피하여 좀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디로 이사했어? 강가의 숫 화로로 이사를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이제 이때부터 뭔가 가족의 어떤 그 가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방의 가계와 출원 배경이라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공방이 이제 아빠가 누군지 말해줄 건데, 공방의 아빠는 이름이 천입니다. 이 아빠 천은요, 주나라의 태제예요. 태제는 벼슬이 있었단 얘기야. 벼슬 이름인데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자, 그러면은 아빠가 천이야. 자, 공방 아빠 이름은 천이에요. 직업이 뭐야? 세금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기는 위에는 선조가 있었어. 선조 이름은 몰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서 특징이 은거하고 살았어. 산에서 은거했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얘의 아들이 이제 공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계도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공방의 사람들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처했다. 자, 이게 공방의 특징인데 아까 쌤이 그 옆전 그렸죠.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다 그러죠. 즉 둥그랗다는 얘기는 이 부분, 얘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까 유용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관상쟁이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네모난 부분은 바로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둘 다 있네.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 공방이 모순적인 성격을 우의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공방이 앞이랑 뒤랑 다르다? 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 말한다는 얘기야.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뭐 짐승의 사람의 껍질을 쓴 짐승이다. 뭐 이런 느낌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우의적으로 하는 거죠.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순적 성격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중성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도 또 너무 밝히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 특징이 뭐야? 세상의 변화에 잘 대처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게 속성이, 그러니까 겉은 동그랗지만 가운데는 되게 이제 뭐라 해야지, 좀 뾰족뾰족하잖아요. 사람이 좀 모났다고 하나? 모났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 표리부동. 그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혹은 이제 겉으로는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숨겨놨어. 뭐를? 칼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구밀복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중인격자다. 그리고 공방은요, 한나라에서 벼슬을 하여서 홍려경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공방이 한 벼슬의 이름이 뭐다? 여기서 얘기가 나오네요. 공방이 이제 홍려경이 된 거지. 홍려경은 여기 밑에 나오나? 그치. 사신을 접대하는 관직이 된다. 그래서 공방은
홍려경이라는 벼슬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이름이 비야? 교만하고 참남하여, 그러니까 너무 막 사치스럽고 못됐어. 그래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오나라 비왕, 이거 뭐지? 왕 이름 헷갈리면 안 돼요. 왕 이름 헷갈리면 안 돼. 앞으로 계속 행적을 열거할 거야. 행적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잘라줘야 돼요. 잘 잘라줘야 돼.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한번 쌤이 형광펜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 임금인, 아이고 뭐야? 오나라 임금인 비랑은 어떻게 비를 도와서 이득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시간이 지났어. 호재라는 왕이 나타났어. 그래서 호재라는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어요.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서 공방을 불러서 부민우라는 벼슬아치로 임명을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 아이고, 여기 이렇게 해줘야겠다. 여기서 홍려경 때는 누구였냐면 비라는 왕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고, 이제 얘가 벼슬이 뭘로 바뀌었어? 호재 때에는 벼슬이 부민우가 되었다. 이게 다 다른 벼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라고 나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염철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단어 나오나? 그치. 소금과 쇠를 가리키는 의인화된 간직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염이 바로 소금이지. 이게 염이지. 쇠가 철이야. 그래서 소금이랑 최의 한자를 가져와서 그냥 약간 사람의 이름을 만든 거야. 벼슬의 이름을 만든 거야. 왜냐면 당시에는 이게 당시에는 그 소금이랑 철이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소금하고 철을 담당하는 벼슬의 이름을 염철승이라고 이제 지은 거예요. 지은 거야. 그래서 걔네와 함께 조정이 있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항상 공방을 뭐라 불렀어? 형님이라고 불렀어. 가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반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반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소금이랑 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돈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야. 돈이 소금과 철보다 더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 당시에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공방의 성격이 어때? 이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네. 공방의 성격이 어때?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대. 우리가 어떤 그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를 간접적 제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놓고 그냥 딱 말해줘. 직접 말해줘. 야, 공방 걔 성격 염치 없고 탐욕스럽다? 라고 하니까 얘는 직접적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뭐를?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목적어 잘 봐야 돼요. 성격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거야. 그런데 뭐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밝히는 애들은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다? 사실은 이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임춘 작가는 돈을 싫어한다니까. 돈을 비판한다고. 그래서 이 한글만 보자면 공방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맥락에는 뭐가 있다? 돈을 밝히는 인간들을 우의적으로 그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풍자하고 있다는 거야. 이때 우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돌려 말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목적을 잘 봐야 돼요. 공방의 성격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즉 돌려서 비판하고 있고, 직접이 아니고 돌려서 비판하고 있고,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이거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돈을 너무 중요해. 너무 좋아해.
어때? 그러면서 공방이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라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 주는 거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거기에 경중이라는 거는요, 가볍고 무거운 거야. 가볍고 무거운 거. 그러니까 얘는 뭐 이제 돈 조금 들고 얘는 돈 많이 들고 뭐 이런 거지. 얘는 가치가 적고 얘는 가치가 많고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걸 저울질하는 걸 좋아했어. 자,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거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주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결국 돈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오르고 내리고, 야 이거 다 안 좋은 말이야. 씨, 와 왜 이렇게 욕을 해? 그죠? 우리랑 달라요. 물가를 오르고 내리고 천대하고 화폐를 기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뜻하는 거야? 돈의 폐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하여서 그러한 결과로 무슨 일이 생겼대?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무슨 말이야? 산홍공상에서 상이 제일 끝이잖아. 안 좋은 거잖아. 상업, 돈의 유통이 있어야만 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쇼핑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 상업이잖아, 상업. 농사 안 짓잖아요, 우리. 근데 당시에는 최고 좋은 게 뭐야? 농사도 중요해, 지금.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애들이 농사를 안 짓고 상업을 하네? 장사를 하네? 돈을 너무 좋아하네? 돈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서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호재는 돈 너무 좋아해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 공방은 교묘하게 해요. 이런 것도 지금 완전 까고 있는 거 알겠지?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서, 그러니까 그치, 아부하면서 어떻게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야 이거 진짜 심하다, 그치? 매관매직. 자, 매관매직은요,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관직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좀 나쁜 얘기는 하네. 근데 공방이. 그래서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그러니까 선비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선비들도 이제 야 돈을 좋아한다 야. 그러고 나서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서 셀 수가 없었다. 문건이란 얘기는요, 밑에 다 나오지, 그치? 땅문서. 그러니까 이거 뇌물로 받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뇌물로 아파트 한 채 계속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집문서가 막 집에 쌓여. 막 공방 돈 엄청 벌었겠다. 자, 지금 다 돈의 폐해야. 돈의 폐해가 끝이 없다. 이럴까? 여러 가지니까. 자,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에 성격 나타난다.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는다. 현인은 뭐냐면 그 현명한 사람이야. 현명한 사람. 불초한 거는 무식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무식 혹은 뭐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인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지 않아. 그럼 얘는 뭐만 보겠니? 사람을? 돈만 보겠지. 그래서 어떻게?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장 사람은 사실 좀 불초한 사람이겠지. 불초한 사람, 선비가 아니잖아요. 선비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친구란 얘기야 지금.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야. 그치? 즉 한마디로 인물보다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관계를 따져서 라고 할까?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람을 사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이득 된다고 친구하고 뭐 별로면은 뭐 친구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아까 그 매간매직도 했잖아. 매간매직도 하고 막 아부부리잖아. 그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여기 어디 썼냐? 매간매직 앞에 권세 부르고 그 막 직업을 팔잖아요. 사실 자기 권세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부른다는 얘기를 이제 내 권력이 아닌데 내 것처럼 막 쓴다 그래서
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가 없는 자리에 여우 호자거든. 구미호 할 때 여우 호랑이가 없는 자리에 여우가 자기가 위세 부리고 깍친다는 얘기야. 그게 권세를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가호위 한다. 약간 미스터 방처럼, 미스터 방. 자기가 뭐 미군도 아닌데 자기가 뭐 나라를 다 좌지우지하는 미군인 것처럼 호가호위를 하죠. 그래서 미스터 방처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장바닥 사기임이나 이런 걸 말한다. 이게 다 안 좋은 말이에요. 계속 비판한다. 공방은요,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오를 일삼았다. 격오는 노름이야, 노름. 도박?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무슨 보드게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야. 돈놀이 한다? 돈으로 도박한다? 불법 도박. 그러나 승낙은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근과 같다. 한마디로 뭐야? 권력이 엄청 높다는 거야. 되게 위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소불위라고 사자성어 나왔는데요. 이렇게 거칠 것이 없는 위세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잘 나왔다. 그래서 공방이 성격이 다 나타났고요. 공방이 만드는 폐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원제 또 바뀌었다. 시간이 바뀌었어.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원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 공우가 글을 썼어요. 공우라는 사람은 공우는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공우는 좋은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면 공방을 까요. 왜? 공방한테 상소를 올렸어. 글을 올렸다는 얘기는 상소를 올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방 나쁜 놈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공우가 역사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밑에 나오죠. 한나라 때 청렴하고 정직했던 벼슬았지.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 나오니까 뭔가 현실성, 신뢰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방이 너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서 농사에 중요한 근본에 힘쓰지 않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농사를 좋아하잖아. 근데 왜 자꾸 상업을 하냐고, 돈 좀 그만 좋아하라고. 그래서 뭐라 해요? 전매 이익에만 힘을 썼다. 그러니까 막 지가 막 물건 사고 팔면서 막, 그리고 매각매직하면서 막 지 돈만 막 불린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 나라를 좀먹었다. 나라가 난리 났다. 그리고 백성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다 피곤해. 지금 난리 났어. 그래서 뇌물이 난무하고 막 뭐 청탁이 있어야만 일이 처리가 되고 하면서, 그리고 이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지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고전에서 특히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설득 전략 있죠. 말하기 전략. 자, 우리가 여기 잠깐 데려와 볼게. 고전 산문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유형이 말하기 전략이에요. 말하기 전략. 여기서는 뭐야? 되게 고사를 인용하여 혹은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어떤 효과가 있다? 신뢰성을 높이고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공방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설득력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야.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렇게 주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사는 빼자. 고사는 빼고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 주역.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또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부차승 치구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도둑이 온단 말이 지금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을 등에 지잖아. 그럼 그거는 천한 소인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건 천한 소인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술에는 고귀한 군자가 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짐을 짓는 소인이 신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레를 탄다면 결국 도적을 들게 된다. 즉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가 있다는 거야. 짐꾼은 짐꾼의 일을 해야 돼. 자기는 이제 막 그런 수레를 타면 안 돼. 근데 별거 아닌 낮은 사람이 수레를 타면 안 돼. 그러면 막 도둑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즉, 세상 일이 다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순리가 있다. 그래서 재물하고 막 재물을 좋아하고 이러면 도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고란 얘기는 재물이야, 재물. 그리고 이건 약간 여기는 타가 또 뭐를 수레를 탄다는 얘기잖아. 수레는 벼슬.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도둑이 된다는 얘기는 나라의 기틀이 흔들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래? 공방을 파면시켜달라. 그래서 탐욕과 비료함을 혼내주세요 라고 왕한테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하나 또 가야겠다. 원제였지? 원제 때에 이게 다 왕이 계속 바뀌어. 원제 때에는 공우가 상소를 올림이라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왕이 몇 번 바뀌어? 공방은 죽지 않아. 그죠? 돈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략된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방이 결국 쫓겨가거든요. 쫓겨가. 그래서 이제 그 상소대로 쫓겨가는데, 쫓겨가면서 얘는 끝까지 교만하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쫓겨가면서도 뭐 상관없는데 나 강에 가서 그냥 뭐 낚시하고 술 먹고 뭐 놀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해. 어차피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나를 다시 찾게 될 거야 라고 중략에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돈이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방 스스로가 교만한 사람이라. 역시 그렇지. 우리 지금 돈 쓰고 있잖아요. 그지? 자, 이러고 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행적. 여기까지가 행적이고 이제부터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가 여기까지가 행적이었지. 인생 스토리.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공방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또 바뀌어. 이제 당나라가 돼. 당나라 여러분 들어봤죠? 당나라가 됐는데 나라가 이제 돈이 없어요. 다시 공방을 쓰려고 했어. 근데 공방이 뭐 이미 죽었대. 이미 오래 산 것 같은데 공방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공방의 제자들에게 벼슬을 줘서 다시 나라를 운영하게 해요. 그런데 송나라 때 다시 공방의 그 제자들이 세력을 잃어요. 그리고 공방의 아들이 윤이라는 애가 있거든. 잠깐만. 여기까지 해야겠다. 공방 아들까지 써줄게. 이거 물론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공방의 아들 이름이 윤이야. 윤. 글씨가 윤 아들 윤이 있는데 아들 윤 때는 왕이 이때는 송나라 때야. 송나라 때 아들 윤이 있었는데 얘는 좀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좀 뇌물 같은 거를 불법으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얘는 사형당해요.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져. 공방의 아들은 사형당해. 약간 그래서 참 슬픈 가족의 마무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논평으로 넘어갑니다. 사신이 말합니다. 자, 이거 가전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형식상의 특징에서 진짜 중요해. 사신은 늘 말한다. 하지만 이거 작가 얘기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가전체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 거야. 작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으면 그 사람은 충신이냐라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공방은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이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얻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벼슬박 올라갔잖아.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일을 제거해서 은덕을 갚아야 되거든. 근데 공방이 어떻게 했니? 지 마음대로 했지. 그래서 권력을 지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비를 도하는 아까 그 황제 있잖아. 오나라
오나라 비왕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얘가 막 자기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막 무리, 내 편들을 막 만들었다. 공방이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방은 충신이 아니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 모함하고, 그래서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야, 이때 원제랑 공우 어디야? 기억나야지. 여기잖아. 여기 원제 공우가 상소를 올림. 이때 공우가 뭐라 그랬어? 공방을 치십시오. 그죠? 공방 아주 그냥 본때를 아주 그냥 홍군역을 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 근데 그때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더라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제가 이제 물론 공우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공방을 내쫓기는 했지만 공방의 제자들이나 아들이나 이런 애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송나라 때 다시 이 공방의 아들과 공방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지금도 개판난 거야. 그래서 그때 야 진작에 공방의 일가들을, 공방의 제자들을 싸그리 죽였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춘의 생각인 거야. 작가의 생각인 거야. 다만 공방의 무리를 억제하기만 해서, 즉 유배만 보내서 후세가 언제야? 바로 지금까지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패단을 미치게 하였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이 나라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주장이 뭐야? 이 사람 핵심 주장은 돈을 없애라야. 아주 극단적인 사람 있죠? 야, 심하다,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전체는요, 사실은 이렇게 논평한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공방전이고요. 결국 이제 까는 거지? 돈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난 이 비평 부분의 작가의 생각, 돈은 부정적이야, 돈을 없애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의인화하여서 그 일생을 일대기적, 전기적으로 서술한 공방전이라는 작품을 우리 함께 봤고요. 풍자하고 있고 돌려 말하는 우의적이고 사물을 의인화하는 가전체 문학의 어떤 시작이 되는 작품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방전 마칠게요.